자, 템퍼스 AI의 주가가 오늘 또 15%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미친듯이 떨어질 때는 언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타점을 잡아가는 거, 그러니까 본질적 가치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런 이슈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도대체 왜 떨어졌냐, 그리고 왜 다시 올라왔냐,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전부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일단 시장 상황은 그동안 뭐 크게 하락도 크게 상승하지도 않고 이 구간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횡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보통 이 종목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템퍼스 AI도 이런 이슈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거, 이 종목이 왜 떨어졌냐, 도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게 어떠한 방향으로 돌아올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알아볼 건데요. 자, 일단 스프루트 포인트 캐피털 매니지먼트에서 이 강력한 매도 리서치 의견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매도 하는 애들인데, 이런 리포트가 나옴에 따라서 투자 심리들이 굉장히 흔들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가 나왔던 내용들,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 알아볼 건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창립자 이 에릭 레프코프스키에 대한 의문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이들의 행적을 봤을 때 기존의 닷컴 버블 당시에 이 할로 인더스트리의 스타밸리닷컴을 처음 매각을 했는데, 당시 일부에서는 이 매각이 이 할로를 파산으로 몰고 가 원인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력에 대한 문제를 먼저 삼았고, 그리고 어플의 수익성, 그러니까 지금 AI 어플리케이션이 창출되고 있는 수익이 미미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직까지 뭔가 제대로 보여준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이사의 구성원들 역시 뭐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최고 재무 책임자가 이 그룹폰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는데 여러가지 안 좋은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들의 이력으로 봤을 때 뭔가 문제될 만한 요소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와 그리고 파터스 AI와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지금 현황을 또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자, 템퍼스 AI가 아스트라제네카랑 2021년에 협약을 맺으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2024년 말에 만기 1년 전에 IPO 가격으로 템퍼스 주식 1억 달러 상당을 매수할 수 있는 워런트를 포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수익성이 될 거라고 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이 빅파마 그룹이 왜 이걸 포기하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고, 그리고 템퍼스 AI가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랑 파터스의 전략적 계약 확대를 홍보를 했는데, 이 내용이 뭐 신규로 추가된 게 아니라 이미 2021년 최초 MSA에 따라서 파터스에 작업 명세서를 전달해야 되는 계약상 의무 지급금을 지급한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템퍼스 AI를 소유하는 것은 위험 대비 보상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템퍼스 AI가 50% 60%의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종합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거 창립자가 문제가 있네? 이 재무적으로도 문제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AI에 대한 수익성이 생각보다 낮은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 그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간 하락하긴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 특히나 오늘같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다라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쪽에서 의견은 어느 정도 앞으로 하락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런 의견을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 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 리스크 분산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리스크 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 다만 지금 이 종목을 투자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좀 뒤늦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올라갈 때 들어가거나 또 반등이 이미 만들어진 다음에 저점권에서 지지 구간을 만들어줄 때, 이럴 때 매수 타점으로 잡아갔으면은 아마 이 한 번의 하락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 그래도 수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존에도 이렇게 템퍼스 AI의 매매 타점을 잡아드렸던 시점을 보시면, 자, 이렇게 4월 13일에 영상을 찍을 때 이 40달러가 지지가 나온다, 여기가 매수 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매매하셨던 분들은 지금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시 한번 상승을 보면서 앞으로 또
언제쯤 매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타점을 그냥 지나치시고 떨어지면 마냥 불안해서 겁나서 매수를 못한단 말이에요. 확실한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고, 혼자서 매매가 힘드신 분들은 제 번호로 템퍼스라고 남겨주시면 이러한 타점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매도 타점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런 내용들 잘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나는 언제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언제 추가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을 잘 따라오신다면 적어도 손실 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템퍼스 A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또 왜 올라온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도 같이 드릴 건데요. 지금 일단 템퍼스 AI 측에서 이 보고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다시 한번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 부정확하고 추측성이며 근거 없는 가정을 가득한 보도에 대한 언론을 통해 대응할 생각이 없다. 또한 탄탄한 재무 실적과 인상적인 성장이라는 과거설에도 다루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추측성 기사일 뿐이지 이게 확실한 근거가 있는 그런 내용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템퍼스 AI에 대한 매수 등급은 현재 유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1390만 달러 상당의 템퍼스 AI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떨어졌을 때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에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런 대형 투자 회사에서는 오히려 저렇게 하락을 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기업 본질적인 판단을 한 다음에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오히려 기회로 활용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올 수 있었고, 템퍼스 AI는 다시 한번 70달러 구간까지 올라갈 준비가 마쳤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70달러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80달러까지도 충분히 도달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스퀘어 포인트가 목표로 삼은 최근 5개의 주식이 지난 4개월 동안 평균 20% 정도의 상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공매도 의견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하락은 가능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고, 결국에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무작정 이 종목을 믿는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리스크 감수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매도 타점을 전부 다 전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매수했으면 한 번은 차익 실현을 좀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주워 담는 그런 매매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면서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10억이라는 금액을 목표로 함께 매매 타점을 잡아가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주식으로 우리가 10억을 벌어가는데 얼만큼 시간이 걸릴까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투자만 잘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10억이라는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는데, 그럼 과연 10억까지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동안의 S&P 500의 상승률을 고려를 했을 때 10억까지 모으는데 매달 10만원을 투자하면은 58년, 매달 100만원을 투자할 경우 28년, 매달 250만원을 투자할 경우에는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17년밖에 안 걸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함정은 매달 250만원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중간에 변수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걸 빼지 않았을 경우에요. 하지만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7년이나 우리가 이것을 꾸준하게 투자한다라는 거, 그것도 매달 250만원씩이나 투자한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 월급으로 봤을 때 과연 이 금액을 모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실질 GDP 기준으로 월 평균 임금은 327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27만원 중에서 250만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하고 나면은 우리가 나머지 77만원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과연 77만원으로 먹고 살 수 있냐, 이런 걸로 따졌을 때 당연히 이게 17년보다 더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투자금을 높이거나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을 높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수익률이고, 이 수익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복리의 효과를 우리가 노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함께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빠르게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복리 효과를 최대로 노려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노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그동안 꾸준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자, 그래서 이런 복리 효과를 월가의 투자자들은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기존에 이 캐시 우드라는 인물이 테슬라를 매매했던 흔적들을 보면 아실 수 있지만, 자, 테슬라가 떨어지면 산다라고 2024년 4월 18일에 테슬라를 집중 매수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4월이니까 이때쯤인데, 자, 이때쯤이면 테슬라가 대략적으로 100달러 중반에 머물 때 160달러 정도에서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테슬라의 지분을 일부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던 게 바로 12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렇게 거의 400달러 이상으로 갔을 때 이때 일부 물량들을 조절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다시 매수가 들어왔던 게 바로 올해 3월 11일 이때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올해 첫 매수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테슬라가 이렇게 바닥을 찍고 있을 때 300달러 밑으로 다시 한번 매수하기 시작을 했고, 이 뒤부터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타점들을 여러분들한테 모두 공유드리고 있는데, 제가 11월 15일에 팔란티어 영상을 처음 찍으면서 그때 당시에 40달러에 있던 팔란티어가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가냐, 앞으로 연말 랠리를 통해서 8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11월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하더니 이 80달러 구간을 한번 찍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란티어를 여기서 일부 매도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뒤로 또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120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부 물량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주가가 폭락을 할 때, 그러니까 4월 1일쯤에 다시 한번 팔란티어의 매수 타점을 잡아들었던 게 80달러에서 지지가 나올 거니까 여기에서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팔란티어의 주가는 그 뒤로 다시 한번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130달러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아갔을 때 얼만큼의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일단 40달러에서 1000만원을 매수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80달러에서 2000만원에 매도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70달러에서 다시 한번 2000만원을 재매수했다, 그렇게 딱 30%만 수익 보고 나갔다라고 했을 때 2600만원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익금을 다시 한번 80달러에서 2600만원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120달러까지 왔을 때 49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증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들고 있을 때는 3000만원의 수익 정도를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복리로 투자하게 되면은 그거보다 수익률이 더 높아지게 되고, 11월부터 6개월 동안 매매를 했으니까 단순히 들고 있는 거 대비해서 50% 이상의 수익을 더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금액 차이는 점점 더 커질 거고, 이런 매매 타점들을 여러분들한테 모두 공유 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채널에 이렇게 복리 효과를 노리면서 여러분들이 시장 평균 수익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실전 매매를 통해서 타점을 함께 잡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타점들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유드리고 함께 잡아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앞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타점들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뭐 영상은 놓치시더라도 이 타점들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하루빨리 이 복리 효과를 누려서 10억이라는 목표가를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745-0506 제 번호인데, 제 번호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면은 앞으로 이러한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이 어떤 타점이 나오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17년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10억이라는 목표가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매 타점을 따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자체가 이 주식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라는 책을 교보문고에 출간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이 책을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참고하셔서 제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더 제 영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 내용을 보시면 이 주식 차트를 보는 법부터 종목 선정 방법, 그리고 월급을 만드는 매매 전략, 직장인의 매매 전략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 내용들을 풀어냈고, 이게 사실은 국내 주식을 기준으로 만들긴 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국내 주식시장은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미국 주식이야 냅두면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국내 주식은 냅두면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만히 들고 있으면 올라가는 매매가 아니라 매매 타점을 잡아가면서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가는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릴 수 있었던 거고, 여러분들이 이 책 내용을 참고하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좀 더 제 영상을 이해하고 수익을 내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제 번호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이 책도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막연하게 타점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실력을 쌓은 다음에 내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근거들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게 저희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는 채널이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매매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자고요.